행복한 내일을 위한 지혜, 행복인생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남은 다 좋았는데 뭔가 찝찝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칠 지나고 나면 그때 느꼈던 그 찝찝함이 결국 맞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표정은 누구나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밴 습관, 순간적인 반응, 무심코 나오는 작은 행동들은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렴풋이 느껴왔던 그것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불필요하게 상처받지 않아도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동네 카페에서 본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차분하게 테이블 위에 손을 가지런히 두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말할 때마다 손을 휘저으며 허공에 대고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성격 차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의 말은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심리학과 수전 골딘메도우 교수 연구팀은 20년 넘게 손짓과 인간 심리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손짓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도 잘 모르는 내용을 말할 때 손동작이 평소보다 34%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확신 있는 말을 할 때는 손이 고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많이 움직이며 말하는 건 대부분 불안감 때문입니다. 말로는 자신 있는 척하지만 몸은 정직하게 불안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짓은 말보다 정직하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몸에 밴 습관과 반사적인 움직임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몸을 먼저 봐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 손을 과하게 움직이며 설득하려 한다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두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분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고 다른 한 분은 빠르게 쉴 새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성격이 급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빠르게 말하는 분은 계속 변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댄 길버트 교수 연구팀은 말의 속도와 심리 상태의 관계를 15년간 추적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보다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불안해하고 있을 확률이 68%나 높았습니다. 특히 자기 정당화를 할 때 말의 속도가 평소보다 42% 빨라졌습니다.
반대로 진심을 말할 때는 속도가 느려지고 목소리가 안정됐습니다. 그 사람이 빠르게 말하는 건 대부분 방어 본능 때문입니다. 내면의 불안과 방어심이 말의 속도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속도는 마음의 속도다. 빠르게 쏟아내는 말 속에는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평소와 다르게 빠르게 말한다면 그 말의 내용보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독 당신 앞에서만 말이 빨라진다면 거기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캐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덜 흔들리게 됩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한 사람은 조용히 카드를 내밀며 제가 낼게요 하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지갑도 꺼내지 않으면서 아, 고마워요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날 형편이 안 좋았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폴 피프 교수 연구팀은 2,4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돈 쓰는 습관과 성격의 상관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항상 다른 사람의 호의에 기대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73%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산 순간에 지갑을 꺼내지 않거나 뒤로 물러서는 사람일수록 관계에서도 자기 몫을 하지 않는 비율이 61% 높았습니다. 그 사람이 돈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드러낸다. 작은 돈 하나에도 공정함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고 당연하게 기대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처음 밥을 먹을 때 계산 순간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따지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서서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내 마음이 먼저니까요. 직장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료 한 분이 발표를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요. 라고 칭찬했더니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뭘요.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죠. 라고 하셨고, 다른 사람은 맞아요. 제가 오래 준비했거든요. 라며요. 자기 노력을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반응 스타일이 다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자기 자랑을 길게 하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캐럴 드웹 교수 연구팀은 3,200명을 대상으로 15년간 칭찬에 대한 반응과 자존감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칭찬을 받았을 때 자기 자랑으로 이어가는 사람일수록 실제 내면의 자존감은 평균보다 47%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칭찬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의 성과를 인정하는 능력이 56% 낮았습니다. 그 사람이 칭찬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여도
속으로는 늘 인정받고 싶어 불안한 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과시할 필요가 없다. 칭찬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지만, 칭찬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은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건넸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칭찬 하나에도 집착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조금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도 괜찮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본 장면입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조용히 "저기요, 이거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한 분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이게 뭐예요? 제대로 좀 하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같은 상황이었는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소리를 지른 분은 나중에 계산이 맞았다는 걸 알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일 대학 준 그루버 교수 연구팀은 4,1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분노 표현 방식과 인간관계의 질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사소한 일에도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일수록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평균보다 64%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71% 더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화를 내는 건 대부분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보다 자기 기분을 우선시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터뜨리지 않고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화를 안 낸다고 내일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감정을 지키면 됩니다. 지난주 친구들과 차를 마시던 자리였습니다. 여러 명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사람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도, 웃음이 터질 때도 그 사람의 눈은 화면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처음엔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내내 단 한 번도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영국 에식스 대학 앤드류 프르지빌스키 교수 연구팀은 5,200명을 대상으로 8년간 휴대폰 사용 패턴과 공감 능력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대화 중에 자주 핸드폰을 보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평균보다 5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도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관계의 깊이가 평균보다 69% 더 얕았습니다. 그 사람이 대화 중에 핸드폰을 보는 이유는 눈앞의 사람보다 화면 속 세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치는 함께 있는 시간이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본다면 그런 사람에게 나는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섭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관심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를 진심으로 마주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생일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명이 준비한 선물을 받는 자리였는데 어떤 분은 선물을 받을 때마다 이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뜯어보셨고 다른 분은 선물을 받자마자 옆에 쌓아두고 나중에 볼게요. 하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도 대충 골라서 던지듯 건넸습니다. 미시간 대학 스테파니 프레스턴 교수 연구팀은 3,8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선물 주고받는 태도와 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선물을 받을 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평균보다 5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선물을 줄 때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진심 어린 관계를 맺는 비율이 62% 낮았습니다. 그 사람이 선물에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대부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다른 사람의 정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탈리아 시인 단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선물에도 큰 마음이 담긴다. 선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선물을 받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선물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정성조차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깊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섭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을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신호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판단하지 마세요. 한두 번의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누구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고 순간적으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지, 여러 상황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적어도 3번 이상.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신호가 보인다면 그때 비로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리 두기는 조용히 하세요. 신호를 발견했다고 했어 당장 관계를 끊거나 따지고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서히 거리를 넓혀가면 됩니다. 자주 만나던 사람이라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이 오면 답장을 조금 늦게 하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서로에게 가장 상처가 적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요즘 연락이 없어? 라고 물으면 요즘 좀 바빠서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계속 당신의 호의를 이용하려 하거나, 당신을 무시하는 태도가 반복되거나,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잦다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좀 불편해요. 저는 그런 방식이 힘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해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든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네 번째, 나를 지키는 말하기를 연습하세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거절하는 것,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 하지만 이건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고마운데, 나는 괜찮아. 그 말은 좀 불편하네. 짧고 명확하게 말하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면 이게 얼마나 나를 편하게 만드는지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당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 당신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쓰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쁜 신호들만 이야기하니 세상이 너무 삭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분명 진짜 따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 함께 가야 할 사람, 곁에 두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좋은 사람들이 보이는 신호,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작은 약속도 지킵니다.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친구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친구가 오자마자 미안, 늦었어 라고 물으니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하며 웃으셨습니다. 사실 10분이나 먼저 오셨는데 말이죠. 펜실베이니아 대학 안젤라 더크워스 교수 연구팀은 8,600명을 대상으로 13년간 신뢰도와 작은 약속 이행의 상관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작은 약속도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순간에도 신뢰할 수 있는 확률이 83%더 높았습니다. 특히 시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시간도 존중하는 경향이 74%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작은 약속도 지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없이는 사람이 설 수 없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사소한 약속도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은 오래 함께 갈 만한 사람이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신호, 내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한 분이 무릎 수술 이야기를 하시자, 다른 분이 핸드폰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중간에 말을 자르지도 않고, 나도 그랬어라며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지도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연구팀은 5,4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경청 능력과 관계 만족도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일수록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76% 더 높았습니다. 특히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사람일수록 신뢰받는 확률이 81%더 높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끝까지 듣는 건 나라는 존재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듣는 데서 시작된다. 말이 아니라 경청으로 진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면 그 사람 곁에 오래 머물러도 좋습니다. 세 번째 신호, 칭찬보다 격려를 합니다. 직장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동료가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며 힘들어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너는 잘할 거야 라며 격려했고, 다른 분은 나는 내가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격려지만 후자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제임스 그로스 교수 연구팀은 4,8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격려 방식과 심리적 지지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격려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비율이 68%더 높았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칭찬보다 진심 어린 격려를 하는 사람일수록 장기적인 관계 만족도가 72%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격려를 잘하는 건 상대방의 과정을 진심으로 지켜보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랄프 waldo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영혼을 격려한다. 빈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격려가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격려해 준다면 그 사람은 내 편이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가까이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건 결국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심인지
누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손짓, 말투, 돈 쓰는 습관, 칭찬 반응, 분노 표현, 휴대폰 습관, 선물 태도. 이 작은 신호들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몸에 밴 습관과 순간의 반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고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자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면 불필요하게 상처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괜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헛된 관계에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조금씩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가면 됩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지혜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따뜻한 말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인생 라디오였습니다.